그녀의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손을 움직이자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우리의 숨결이 하나가 되고 심장 박동이 동일한 리듬을 찾아갈 때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를 탐험하는 과정은 마치 오랫동안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점점 조화를 이루어갈수록 세상의 모든 소리는 멀어지고 오직 우리 둘만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살이 된 김봉수라고 합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결혼한 지도 어느새 35년이 넘었네요. 제 아내 향수기는 저보다 4살 어린 59살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업주부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부 사이가 그렇게 뜨거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에게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고 저녁에 집에 오면 밥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잠드는 그런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특별한 감정의 기복도 없고 큰 다툼도 없고 그저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 평범한 결혼 생활이었죠. 그런데 올해 봄 향수기가 갑자기 취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59살의 말이에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집에서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하겠다니요. 여보, 나 일 좀 해볼까 해.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향수기가 꺼낸 말이었습니다. 일? 갑자기 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우리 둘 다 나이 들어가는데 용돈이라도 벌어야지. 향수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철물점 수입도 그럭저럭 괜찮았고 자식들도 다 독립해서 나간 상태라 생활비도 많이 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향수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굳이 말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 좋지. 뭔 일 할 건데? 근처 대학교에서 급식 조리원을 구한대. 나이 제한도 없고 경험도 별로 안 따진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향수기는 대학교 급식소의 조리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어했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집에 오면 발이 아프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서서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고 투덜거렸어요. 향수가 그만둘래?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제가 말하면 향수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적응하면 괜찮을 거야. 조금만 더 해볼게.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향수기가 점점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나갈 때도 기분 좋아 보이고 집에 돌아와서도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오늘 김씨 아줌마가 웃긴 얘기를 해줬어. 순자 언니가 도시락 싸온 걸 나눠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 이런 식으로 동료들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김씨 아줌마, 순자 언니, 옥순 언니, 급식소에서 함께 일하는 조리원들의 이름이 하나씩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향수기와 비슷한 나이대였는데 대부분 이혼을 했거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분들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향수기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친구를 만든 것 같아 기뻤습니다. 평생 집에서만 지내던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이 좋은 변화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향수기가 퇴근 후에 곧바로 집에 오지 않는 날이 많아진 거예요. 향수가,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제가 물으면 향수기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언니들이랑 차 한 잔 마시고 왔어. 일하느라 고생했으니까 가끔은 그래야지.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직장 동료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이었던 것이 점점 자주가 되어갔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늦게 들어오는 날이 생겼어요. 그리고 향수기의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입던 편한 옷 그대로 일하러 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나가더라고요. 일터에서 입을 작업복이 따로 있는데 왜 그렇게 꾸미고 나가는지 이상했습니다. 요즘 화장 열심히 하네. 사람들 앞에 만나는데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향수기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35년 동안 함께 살면서 향수기가 이렇게 외모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결혼 초기에도 그렇게 치장하지 않았는데 59살이 되어서 갑자기 화장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향수기의 행동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곧바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곤 했는데 이제는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문자가 오면 혼자 웃으면서 답장을 보내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향수가 전화 누구야? 제가 물으면 향수기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 직장 언니들이야. 하지만 전화 받는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평소 향수기는 목소리가 큰 편이었는데 요즘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통화하더라고요. 그것도 1시간씩 길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향수기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발신자 이름은 멋진 자기였어요. 그리고 메시지 내용이 화면에 살짝 보였습니다. 향수가 오늘 밤 어때? 시간 되면 나와줄래?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멋진 자기라니요? 향수기가 다른 남자를 자기라고 저장해놨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 내용은 누가 봐도 수상한 내용이었습니다. 제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집어서 메시지 창을 열어볼까 하는 충동이 일었지만 그러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고 평생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향수기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볼 때마다 혼자 웃는 모습, 전화를 받으러 다른 방으로 가는 모습, 퇴근 후 늦게 들어오는 모습,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향수기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시계를 보니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더라고요. 예전에는 8시면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오늘도 조리원 동료들과 있었느냐고 묻자 향수기는 순자 언니 생일이라서 케이크도 사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 톤이 높아져 있었고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더욱 의심스러운 건 향수기의 옷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담배 냄새가 확실히 났어요. 향수기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그 담배 냄새와 함께 뭔가 남성적인 향수 냄새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많이 모인 곳, 특히 유흥가에서 나는 그런 특유의 냄새였어요. 제가 어디서 케이크를 먹었냐고 재차 물어보자 향수기는 대답을 얼버무리며 그냥 근처 카페에서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더 이상의 질문을 받기 싫다는 듯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향수기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거려. 그리고 그 숨기는 것이 단순한 늦은 귀가가 아니라는 것도요. 다음 주말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향수기는 언니들과 시내 구경을 한다며 나간다고 했어요. 제가 몇 시에 들어올 거냐고 물으니 저녁 때쯤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늦지 않게 올겠다는 약속도 덧붙였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향수기가 집에 들어온 시간은 밤 11시였어요. 그것도 평소에 이용하던 버스나 지하철이 아닌 택시를 타고 말이에요. 35년 동안 함께 살면서 향수기가 택시를 타고 들어온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돈 아깝다고 택시는 안 타고 대중교통이 더 익숙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향수기의 모습이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는 제 질문에 그녀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며 간단히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들뜬 기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언가에 도취된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향수기를 바라보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며칠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철물점 문을 일찍 닫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시내 번화가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눈에 익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향숙이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면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설마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착각이겠지. 하지만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그들을 뒤따르고 있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과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번화가 중심부에 있는 한 모텔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남자가 먼저 들어가고 잠시 주변을 둘러본 향수기도 재빨리 뒤따라 들어갔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터지는 듯한 느낌. 숨이 막히고 어지러웠어요. 3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곳에 들어가다니.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근처 카페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어요. 커피 한 잔을 주문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잔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렸고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배신감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그렇게 부족한 남편이었나? 3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온갖 자책과 의문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을까? 나는 정말 바보 같은 남편이었구나. 2시간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차갑게 식어버렸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어요. 마침내 향수기와 그 남자가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향수기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저에게 그런 표정을 지어 보였을까요?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향수기는 집 쪽으로 향했고 남자는 반대편으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떤 얼굴로 향수기를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들어갔을 때 향수기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여보 일찍 왔네. 향수기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 태연한 모습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응, 일찍 끝나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향수기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저를 배신한 낯선 여자로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 결혼 생활의 모든 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어요.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향수기를 바라보면서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궁해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해야 할까? 이혼해야 할까? 63살의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향수기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증거들이 보이더라고요.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 샤워할 때도 화장실에 가져가는 것, 문자 소리가 나면 급하게 확인하는 것, 그리고 외출하는 핑계도 점점 다양해졌어요. 오늘 순자 언니가 병원에 간다니까 같이 가줄게. 오늘 옥순 언니 딸이 이사한다니까 도와주러 가야겠어. 오늘 미숙이가 우울해하니까 상담해주러 가야 할 것 같아. 모두 그럴듯한 핑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 영수가 저를 찾아온 것은 그때였습니다.
영수는 5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봉수야,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향수기의 변화, 수상한 행동들, 그리고 모텔에서 본 장면까지 모두 다요. 영수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봉수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힘들었겠어. 영수의 표정에서 안타까움과 동정심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자 영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봉수야, 35년 동안 충분히 의무를 다했으니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방법이야. 새로운 사람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결혼한 사람이라고 반박했지만 영수는 향수기가 먼저 그 선을 넘었다며 제가 바보처럼 참고만 살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늙은이를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푸념하자 영수는 오히려 제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63살이 뭐가 늙었어? 요즘 세상에는 63살은 한창이야.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런데 그때 영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봉수야, 사실 나도 요즘 산악회에 나가고 있어. 거기서 만난 여자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영수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그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줄만 알았는데 벌써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니요. 57살의 이혼녀인데 정말 괜찮은 분이라며 눈을 반짝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인생이 다시 활기를 찾았어. 5년 동안 죽은 듯이 살았는데 이제야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이야. 영수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봉수야, 솔직히 말해서 말이다. 한평생 한식만 먹고 살았으면 이제 양식도 먹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중국 음식, 일본 음식도 먹어보고 말이야. 음식도 다양하게 먹어봐야 진짜 맛을 아는 거잖아. 그의 비유가 묘하게 와닿았어요. 35년 동안 향수기라는 한식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음식도 맛볼 때가 된 건 아닐까요? 향수기는 이미 뷔페를 즐기고 있는데 너 혼자만 언제까지 똑같은 한식만 먹고 살 거야.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고 각각의 매력과 맛이 다르다는 걸 경험해 보라고. 영수의 말에 뭔가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같은 마음이라면 산악회에 나가봐. 거기 괜찮은 분들 많아.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건강에도 좋고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그렇게 영수의 권유로 저는 산악회에 가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향수기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63살에 처음 산악회라니. 괜찮아. 나도 60 넘어서 시작했는데 뭐. 그리고 거기 사람들 다 비슷한 나이대야. 부담 갖지 마. 영수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아직 건강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어요. 향수기 말대로 새로운 시작을 해볼 만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도 변화를 시작했어요. 우선 등산복부터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5년 동안 그저 편한 옷만 입고 살았는데 이제는 좀 신경 써서 입어야겠다 싶었거든요. 백화점에 가서 등산복을 살 때의 기분이 정말 새로웠어요. 젊은 점원이 저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 이것저것 추천해 주더라고요. 아버님 체형에는 이 색상이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이 재질이 등산할 때 편하실 거예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새로 산 등산복을 입어보니 제법 멋있더라고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좀 더 젊어 보이고 활기차 보였어요. 등산복 샀네. 향수기가 제 쇼핑백을 보고 말했습니다. 응, 친구가 산악회 나가자고 해서. 산악회? 갑자기
응, 향수가. 나도 이제 슬슬 운동도 해야지. 건강 관리 차원에서. 향수기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자신도 바쁘게 다른 일에 신경 쓰고 있었을 테니까요.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영수와 함께 산악회 첫 모임에 나갔어요. 모임 장소는 북한산 입구였는데 이미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사람들이었어요. 영수 씨, 오늘 함께 오신 분은 산악회 회장인 듯한 분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제 친구 봉수입니다. 오늘 처음 나왔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봉수라고 합니다. 아, 반가워요. 저는 김 회장이고 이 산악회를 이끌고 있어요. 앞으로 자주 나오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다들 친절하고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이런 분위기라면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처음 오신 분이시네요. 저는 미자라고 해요. 돌아본 순간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쯤으로 보였는데 정말 우아하고 품격이 있어 보였어요. 무엇보다 그 미소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봉수라고 합니다. 봉수 씨, 좋은 이름이네요. 오늘 첫 등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에는 페이스 조절이 중요해요. 미자 씨의 친절한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힘들었지만 미자 씨가 옆에서 계속 격려해 주었어요. 봉수 씨,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봉수 씨, 괜찮으세요? 잠깐 쉬어 가실까요? 그런 세심한 배려를 받으면서 등산하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35년 동안 향수기에게서 받지 못했던 관심과 배려를 미자 씨에게서 느낄 수 있었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아래로 펼쳐진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시죠? 미자 씨가 제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네, 정말 좋네요. 이런 기분 오랜만이에요. 저도 처음 등산했을 때 이런 기분이었어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미자 씨의 말이 정말 맞았어요. 세상이 달리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좁은 세상에서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산할 때도 미자 씨는 계속 제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등산로가 험할 때는 손을 내밀어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봉수 씨,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죠? 하산을 마친 후 미자 씨가 물었습니다. 네, 꼭 나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그렇게 첫 산악회 모임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기대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향수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요즘 들어 더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예전 같으면 걱정이 되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미자 씨를 떠올렸어요. 그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말씀, 그리고 배려심. 모든 게 향수기와는 달랐습니다. 35년 동안 향수기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미자 씨에게서 느꼈어요. 이게 새로운 시작의 신호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향수기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줄 새로운 희망을 찾은 것 같았어요. 미자 씨와의 만남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제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63살의 늦은 나이지만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취미, 그리고 새로운 감정. 모든 것이 신선하고 설레었습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미자 씨를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향수기는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이제 저도 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저도 이제 변화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첫 산악회 모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미자 씨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그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등산을 새로운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했는데 벌써 그 이상의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미자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57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였고 무엇보다 저를 한 명의 남자로 대해주었어요. 35년 동안 향수기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존중과 관심을 미자 씨에게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산악회 모임이 있던 일요일이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산악회 정기 회식이 있는 날이라고 했어요. 등산을 마친 후 산 아래 식당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인왕산을 오르는 중에 미자 씨가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험한 바위 구간에서 숨이 많이 차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 옆에 다가가서 물을 건넸습니다. 미자 씨의 손이 제 손에 살짝 닿는 순간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고마워요, 봉수 씨. 미자 씨가 감사 인사를 건넬 때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 시선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봉수 씨, 저 요즘 마음이 이상해요. 봉수 씨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미자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른 산악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마치 우리 둘만의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산을 마치고 나서 산 아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산악회 정기 회식 장소는 전통 있는 막걸리 집이었어요. 나무로 된 테이블에 방석을 깔고 앉는 전형적인 시골 식당 분위기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산에서 내려온 등산객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함께 구수한 막걸리 향과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동동주를 큰 주전자에 가져다 주었고 곧이어 두부김치와 바삭한 파전이 나왔습니다. 갓 부쳐낸 파전의 노릇노릇한 표면이 기름에 반짝였고 고소한 향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등산으로 출출했던 배가 고팠던 터라 음식이 더욱 맛있게 느껴졌어요. 첫 술을 입에 넣는 순간 온종일 산행으로 지친 몸에 활력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건배. 김 회장의 건배 제의에 모든 사람들이 동동주 잔을 들었습니다. 막걸리 특유의 달큰하고 시큼한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첫 잔을 비우자 오늘 산행의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자리가 자연스럽게 미자 씨 옆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해야겠네요. 회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자 씨 옆에 앉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슬쩍 그녀 옆자리로 향했습니다. 회식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자 씨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가정생활이 복잡하다고 애매하게 표현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홀로 지내온 쓸쓸함이 묻어 있었고 그 감정이 제 마음에 깊이 전해졌습니다. 향수기의 불륜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미자 씨는 제 표정에서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수 씨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미자 씨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저와의 만남을 다행이라고 생각해 준다니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오랜만에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동동주가 몇 잔 더해지면서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저와 미자 씨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리고 있었어요. 무심코 손이 스칠 때마다 미묘한 설렘이 일었고 눈이 마주칠 때면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회식이 끝날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된 거였어요. 미자 씨도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고 저는 그녀가 떠나기 전에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자 씨, 집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제가 용기를 내서 제안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미자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저도 같은 마음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봉수 씨, 고마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후 함께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고 동동주로 인해 얼굴이 약간 달아오른 상태였어요. 택시를 불러서 둘이 택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어깨가 살짝 닿을 때마다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에도 서로의 존재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도시의 불빛 사이를 지나며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가끔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미자 씨를 흘끗 바라보곤 했는데 그녀도 저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자 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같이 내렸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본 미자 씨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은은한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며 눈의 깊이를 더했고 입가의 미소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하루 종일 산행으로 지친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그런 자연스러움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미자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느껴졌고 심장은 왠지 모르게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봉수 씨. 그때였습니다. 미자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뜨겁고 간절한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는 않았어요. 그저 깊은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미자 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 그녀와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랜 시간 식어있던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자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흘렸어요. 35년 만에 느끼는 이런 감정, 이런 충동이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설렘과 함께 인생의 경험이 더해진 깊은 교감이 있었습니다. 미자 씨,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 좀 더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좋아요. 우리는 근처의 조용한 모텔을 찾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어요. 35년 동안 향수기 외에는 다른 여자와 이런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아왔고 다른 감정은 철저히 억눌러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모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끌림을 느끼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이 방 안에 은은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봉수 씨 떨리세요? 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호텔 방의 고요함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었고 그 눈빛에는 설렘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네, 조금요. 미자 씨도 그러세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여자만을 알았던 저에게 이 순간은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네, 봉수 씨, 저도요. 그녀의 말에 우리 사이에 흐르던 긴장감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공통된 감정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안도감이었을까요?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고 모든 움직임이 의미를 가지는 듯했습니다. 35년 만에 향수기가 아닌 다른 여자와 이렇게 가까워지는 순간이었어요. 미자 씨의 손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저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저에게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미자 씨는 저를 한 명의 온전한 남자로 대해주었고 저도 그녀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나눈 키스는 첫사랑의 설렘과 세월이 가져다준 깊이가 함께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은 마치 오래된 악기를 다시 연주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서툴지만 그 안에는 잊지 못할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고 그 과정에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달빛이 침대 위로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미자 씨의 부드러운 피부, 그녀의 향기, 그녀의 온기,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감정을, 이런 깊은 교감을 35년 만에 다시 느끼는 것은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하나가 되는 그 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향수기와의 관계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운 열정과 부드러운 애정이 공존했습니다. 미자 씨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모든 반응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림, 그녀의 숨결, 그녀의 눈빛, 모든 것이 진실된 감정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손을 움직이자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우리의 숨결이 하나가 되고 심장 박동이 동일한 리듬을 찾아갈 때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를 탐험하는 과정은 마치 오랫동안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점점 조화를 이루어갈수록 세상의 모든 소리는 멀어지고 오직 우리 둘만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미자 씨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소리,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를 때의 떨림, 그리고 그녀의 몸이 제 몸에 맞추어 반응하는 모습, 모든 것이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절정의 순간, 우리는 함께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선 듯했습니다. 두 영혼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미자 씨의 눈에서 빛나던 별빛 같은 반짝임은 제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겨 숨을 고르며 누워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법이니까요. 그 밤의 경험은 단순한 육체적 만남이 아닌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미자 씨는 제게 단순한 동반자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나침반이 되어주었습니다. 봉수 씨, 정말 좋았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미자 씨가 제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만족감과 함께 오랜 시간 혼자였던 외로움이 드디어 풀어진 듯한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요, 미자 씨.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다시 깨어나는 경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봉수 씨는 정말 멋지세요. 미자 씨의 칭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향수기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한 명의 남자로서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자존감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함께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생의 중반에 만난 이 특별한 인연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며 행복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산악회 동료에서 특별한 사이로 발전한 거였어요. 평일에도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고 가끔은 따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미자 씨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설레었고 그녀와의 다음 만남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더 자주 보게 되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35년 동안 그냥 편한 옷만 입고 살았는데 이제는 미자 씨 앞에서 좀 더 멋있게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오랜만에 느끼는 이 변화가 저를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자 씨를 만난 후 제 인생에 새로운 빛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며칠 뒤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샀습니다. 평상복도 몇 벌 사고 처음으로 남성용 화장품도 구입했어요. 스킨로션과 크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제 나이에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사는 기분이 어색하면서도 설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바라본 제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향수기가 제 쇼핑백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35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 같았습니다. 어머, 여보가 화장품을 다 샀어. 나이 들면 피부 관리도 해야지.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가능한 한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향수기도 요즘 예전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다니는데 저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둘 다 각자의 이유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향수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자신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서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이유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미자 씨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활기를 찾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시간이 늘었고 출근 준비도 더 신경 써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과 매력을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미자 씨는 항상 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봉수 씨는 정말 멋있어요. 봉수 씨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봉수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해요. 이런 말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겨났어요. 반면 향수기와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져 갔습니다. 사실 우리 사이는 미자 씨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많이 멀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간극이 더 커진 느낌이었습니다. 서로 각자의 생활에 바빠서 대화도 줄어들었고 함께하는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아침에 서로 마주치면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남남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 간섭하지 않아서 편하다고 여겼습니다. 향수기도 자신만의 생활을 즐기고 있었고 저도 미자 씨와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가끔 양심의 가책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런 감정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미자 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서 등산도 하고 조용한 곳에서 차도 마시고 때로는 은밀한 만남을 갖기도 했어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미자 씨와의 데이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35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이중 생활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미자 씨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향수기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때때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들은 미자 씨를 만나는 순간 모두 잊혀졌고 오직 현재의 행복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에 찾아온 이 예상치 못한 사랑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제게 어떤 의미가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자 씨를 만난 이후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제게 행복과 활력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봉수 씨, 우리 이대로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미자 씨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미자 씨가 너무 소중해요. 저도요. 봉수 씨 없으면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봉수 씨 저버리면 안 돼요. 사랑해요, 봉수 씨.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63살과 57살. 늦은 나이에 시작한 사랑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하고 뜨거웠어요.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이 오래 갈 수는 없었습니다. 향수기가 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향수기의 수상한 행동들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운명의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미자 씨와의 관계가 깊어져 가던 어느 날, 향수기가 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35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 숨길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향수기가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나가느냐고 물었을 때 제가 친구들도 만나고 한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때 향수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녀도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향수기가 요즘 많이 꾸미고 다닌다고 맞받아쳤어요. 그런 긴장감 속에서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미자 씨와 만났고 향수기도 자신의 일상을 이어갔어요. 집안의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져 갔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미자 씨와 만나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저녁이었고 마음은 여전히 미자 씨와 함께했던 시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서 향수기를 발견했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분명히 향수기였고 그 남자는 전에 모텔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건물 뒤로 숨어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전봇대 뒤에 몸을 감추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향수기는 그 남자와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표정은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그들의 관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아파왔습니다. 저도 미자 씨와 만나고 있으면서 향수기가 만나는 것을 보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3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제는 서로에게 거짓말하며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두 사람이 지나간 후 저는 먼저 집에 들어가서 기다렸습니다. TV를 켜고 무심한 듯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향수기는 1시간 후에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향수기의 얼굴에는 약간의 홍조가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저는 가능한 한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마트 다녀왔어. 뭘 샀는데? 향수기가 당황하더라고요. 손에 든 건 작은 봉지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우유랑 빵 좀 샀어. 그래.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거짓말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 역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서로의 거짓말을 눈치채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넘어가는 이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내는데 향수기의 행동이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아예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때로는 아예 새벽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늦게까지 뭘 했냐고 물으면 언니들이랑 술 마시다가 너무 늦어서 언니 집에서 잤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미자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향수기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향수기를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 둘 다 서로에게 진실하지 못한 채 각자의 행복을 찾아 떠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저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서로에게 마음을 닫고 다른 사람에게서 위안을 찾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향수기가 의외로 맥주 한 잔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요즘 들어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없었는데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시원한 맥주를 꺼내와서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건배를 하며 각자 한 모금씩 마셨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향수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무엇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여보, 나 당신이 산악회 가서 미자라는 여자랑 바람피는 거 다 알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맥주잔을 든 손이 떨렸어요. 탁자 위에 맥주가 살짝 흘렸지만 그것조차 닦을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지만 향수기는 시침이 떼지 말라며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향수가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밀이 들통난 아이처럼 변명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산악회 사람한테 들었어. 당신이 미자 씨랑 자주 단둘이 다닌다고. 둘이 모텔에 드나든다는 얘기까지 들었어. 산악회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니.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완전히 숨기기는 어려웠나 봅니다. 세상에 완벽한 비밀이란 없는 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보고 있고 누군가는 항상 말을 전하게 마련입니다. 나에게 사과해. 그럼 용서해 줄게. 없던 일처럼 살아줄게. 향수기의 제안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사과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뜻인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피로감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이제야 꺼내놓는 듯한 체념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향수가. 정말 미안해. 솔직히 미안한 마음은 있었어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으니까요. 35년 동안 함께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여자랑 정리해.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향수기가 관대한 척 말했지만 제가 할 말이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 진실을 모두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향수가, 그런데 너도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향수기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도 조리원 아줌마들이랑 나이트 다니면서 남자들 만나는 거 다 안다고. 모텔 들어가는 것까지 말이야. 나도 다 봤어. 제 말에 향수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며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모든 자신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서로의 비밀이 다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둘 다 할 말이 없었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향수기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잘못했네. 서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향수기는 우리 둘 다 잘못했으니 서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둘 다 실수였던 거라며 35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서로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기로 약속했어요. 미자 씨와의 관계, 향수기와 그 남자와의 관계, 모두 끝내고 우리의 결혼 생활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외로움, 소외감,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서요. 향수기는 자신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는지,
저는 얼마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지 35년 동안 이런 깊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화를 하게 되다니 아이러니했어요. 서로 사과하고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약속했어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지만 정작 서로의 마음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 일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화해에 불과할까요? 그것은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질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용기를 가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지 아니면 끝의 시작이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자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통화였어요. 죄송하지만 잠시 만날 수 있냐고 했더니 무슨 일이냐며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미자 씨를 만났을 때 그녀는 제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직감한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죄송하지만 우리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냐고 묻는 미자 씨에게 집사람이 알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미자 씨의 얼굴이 슬퍼졌습니다. 예상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미안하다며 미자 씨한테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더니 미자 씨는 자신도 알고 시작한 일이라며 결혼하신 분이니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작별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향수기도 조리원 동료들과의 술자리를 줄이고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산악회 참석을 중단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친구 영수가 급하게 연락을 했어요.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보길래 집에 있다고 했더니 시내 번화가를 지나가다가 향수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확실하냐고 물어보니 확실하다며 사진까지 찍었다고 했습니다.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곧 영수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분명히 향수기였어요. 그리고 전에 봤던 그 남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에 서로 사과하고 용서했는데 벌써 또 만나고 있다니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사람은 정말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향수기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니 친구 만나고 왔다는 거짓말을 또 했어요. 저는 영수가 찍어준 사진을 꺼내서 향수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친구 만난 거냐고 물었어요. 사진을 본 향수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며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향수기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제가 미자 씨와 진짜 끊었냐며 복수하려고 일부러 바람 피웠던 거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향수기에 그런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며 우리가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향수기는 약속을 제가 먼저 어겼을지도 모른다며 맞받아쳤어요.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너랑은 같이 못 살겠어. 이혼하자. 향수기가 먼저 이혼을 꺼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제 끝이라고 동의했어요. 서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35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재산 분할 문제가 나왔지만 서로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해서 크게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집은 향수기가 가져가고 저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미자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향수기와 이혼했다고,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웬일로 연락했냐는 미자 씨에게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미자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자 씨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정말 괜찮을지, 이제는 아무 문제 없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만나서 이야기해 보자고 했어요. 다시 만난 미자 씨는 예전과 달리 조금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정말 이혼했냐고 물어보길래 지난주에 확정됐다고 답했습니다. 왜냐고 묻길래 향수기가 약속을 어겨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설명했어요.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미자 씨에게 이제 다 지난 일이라며 우리 정식으로 만나자고 같이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말 저랑 같이 사신다고요? 미자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물었습니다. 미자 씨는 제 인생에서 만난 최고의 여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숨을 필요도 없는 당당한 관계로요. 한 달 후, 저는 미자 씨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35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미자 씨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고, 저도 미자 씨를 온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어느 날 향수기가 찾아왔습니다. 이혼한 지 6개월 만이었어요. 다시 함께 살 수 없겠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남자가 자신을 버렸다고, 나이 든 여자는 필요 없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저에게도 이제 새로운 인생이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 35년을 함께 살았다며 어떻게 날 버리냐며 매달리는 향수기에게 그 35년을 내가 2번이나 배신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향수기에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고 미자 씨와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향수기가 그 여자가 자신보다 뭐가 좋으냐고 물었을 때 미자 씨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향수기는 한참을 울다가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은 미자 씨에게 가 있었거든요. 현재 저는 미자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63세에 시작한 새로운 사랑이지만 이보다 더 진실한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가끔 35년 결혼 생활을 생각해보면 아쉬움도 있어요. 하지만 향수기의 배신이 없었다면 미자 씨도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사람의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60대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고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자 씨는 지금도 제 옆에서 이 글을 보고 있어요. 정말 솔직하게 썼다고, 자신도 저를 만나서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자 씨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3살 남자의 솔직한 고백이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왔을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아래 따봉 모양을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비용이 드는 일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이런 글을 쓰는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꼭 따봉 모양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공감해 주시는 말씀이든 제게 따끔한 충고든 어떤 의견이라도 환영입니다. 사실 비판적인 말씀이 더 도움이 될 때도 많거든요.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시각이 저를 더 성장시켜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이라는 복잡한 여정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죠. 그래도 다시 일어서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작은 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사정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의 삶에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건강한 나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